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2년 6월 월간 보고서입니다. 6월은 잔인한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3.2%가 빠졌고 코스닥은 16.6%가 빠졌습니다. 제 계좌도 8.3% 하락을 맞았습니다. 22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21.7%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27.9%가 하락했으며 제 계좌는 7.5%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년 2월 이후로는 코스피는 10.1% 상승했고 코스닥은 16%가 상승했으며 제 계좌는 78.7%가 상승했습니다. 6월에는 하락장을 맞아 거래가 조금 있었습니다. 비교적 하락장을 잘 버텨온 한국카본 118주를 매도하였고 한국카본 일부를 매도한 금액과 올해 받은 배당금 중 일부인 현금 12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LX홀딩스, 태광산업, 인상가를 조금씩 분산하여 매수하였습니다. LX홀딩스는 고배당이 예상되는 저퍼 종목이고 태광산업은 BYC와 더불어 대표적인 자산주이며 인상가는 PER이 낮은 성장주이면서 4% 가까운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입니다. 금호석유 우선주를 수익 실현할 때가 온다면 더욱더 분산해서 약 30종목 정도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월 3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좌는 금호석유 우선주 비중이 너무 커서 금호석유의 실적에 따라 크게 움직일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호석유가 가치에 비해 가격이 염가인 것은 확실하지만 주가는 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평가 상태로 3년 또는 5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6월 월간 실적입니다. 1월에 큰 폭의 하락을 맞았고 2월부터 4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5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어서 6월에도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6월 한 달간 무려 마이너스 4,12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3,720만 원으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뭐 그렇다고 서두르거나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내 종목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다 같이 빠지는 장이니 그러려니 하면서 기다리려 합니다. 20년 2월 이후의 누적 수익은 아직은 2억이 약간 넘는 2억 334만 원입니다. 투자 이후 원금과 평가금 그래프입니다. 2년 정도 원금을 거의 늘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도 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1,000만 원 정도 투자금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약 2천만 원 정도 원금을 더 투입하고 내년에 받은 3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으로 저렴한 배당주를 또 사면 내년에는 월 평균 예상 배당금이 3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역시 쌀 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인 만큼 요즘처럼 싸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7월 거래일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록 차원에서 남겨봅니다. 하루 동안 제 계좌는 또다시 0.4%가 빠졌습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도 모두 빠졌습니다. 더 사고 싶은데 당장 추가로 투입할 현금이 없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신영증권의 배당금이 세금을 제외하고 약 4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배당금이 입금될 시점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투자 금액은 애초에 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제 생활에는 당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질 때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저렴한 종목을 매수했더라도
기대만큼 빠르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보통 초보자일수록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많이 알게 되면 오히려 확신 반 두려움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워낙 많은 경우에 대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항상 모든 것은 내 뜻대로만 되지 않기에 이걸 깨닫고 뭐든지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의 막내처럼 애초에 벽돌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계좌는 최근 우하향을 그리고 있지만 국내 주식 예상 배당금 그래프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종목 기준으로 제가 내년에 받게 될 예상 배당금은 국내 주식에서만 세금을 제외하고 3,175만 3,510원입니다. 이렇게 예상 배당금이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유는 안전한 배당주 투자를 더욱 선호한 경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당주가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 팔고 저렴한 배당주를 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 또 배당주를 사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서 한 주당 배당금은 그대로라도 배당금 합계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22년 하반기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조정을 마치고 다시 국내 증시도 우상향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저는 20년 5월부터 제 나름대로 저평가 종목을 선정한 후 각 종목당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1년 뒤 평가해보는 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지만 주로 PER, PBR, 배당률, 자사주 매입 여부, 종목의 성장성 이렇게 5가지를 제일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저평가로 판단되는 종목을 골라서 매수한다면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10종목 중 6종목 이상은 제 가치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기간이 끝난 종목은 모두 12종목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대신증권 우선주 2종목만 마이너스로 종료되었고 10종목은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DI동일, 삼보판지, 아세아제지, 메리츠금융지주 이렇게 4종목에서 2배 이상 수익을 보여주었고 그중 메리츠금융지주가 363%의 수익률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었습니다. 12종목에서 모두 약 8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의 종목은 총 10종목으로 요즘 주식시장이 하락세인 만큼 9종목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종목 중 HD현대만 17.6% 수익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종목의 수익 합계는 약 마이너스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종료된 모의 투자 수익에 비해서는 비교적 크지 않은 마이너스입니다. 총 22종목의 수익을 합산하면 수익은 플러스 7억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년 전부터 적당히 분산 투자했다면 안정적인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만도 한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과 저렴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내려서 싸질수록 싼 값에 더 사는 게 가치 투자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새 종목을 추가로 모의 투자 종목으로 선정합니다. 새 종목은 LX홀딩스, 태광사업, 인상가입니다. 이 세 종목은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언급했었습니다. LX홀딩스는 PER도 낮고 내년에는 고배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대표적인 자산주로 역시 PER도 낮고 PBR도 0.2점대 밖에 되지 않는 안전마진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인상가는 성장주인데도 PER이 10도 안 되고 현재 배당률도 4%로 고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1년 뒤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두 종목은 수익권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요즘 같은 증시는 정말 힘이 빠지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도 그리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증시가 빨리 상승 곡선으로 전환해서 저도 더욱 신나게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저는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래서 6월에 12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음을 밝혔는데 7월에도 2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영증권에 배당금 약 400만 원이 입금되면 입금된 배당금으로 저렴한 종목을 또 매수할 계획입니다.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저퍼주이거나 고배당주이거나 저PBR 자산주. 저는 이런 종목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일까요? 팔아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 때일까요? 하락장을 많이 경험한 투자의 대가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하워드 막스는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매도할 때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주의자에게서 주식을 사서 낙관론자에게 판다고 하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고 하였습니다. 존 템플턴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가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려갈수록 수익을 볼 확률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저점을 맞추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려 하지 말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가용한 현금 범위 내에서 매수하고 있지만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한다면 좀 더 무리해서라도 비중을 실어볼 생각입니다. 이익의 질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는데 주가만 떨어진 회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수익이 아직도 2억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과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투자 성향은 보수적이지만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네요.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신영증권은 정말 현금과 같은 편안한 종목입니다. 최근 하락장에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아서 제 계좌를 방어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최고가 대비 반값으로 하락한 종목도 많은데 이 종목은 최고가 대비 15% 내외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영증권은 또 자사주 비율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7월 8일 오늘 기준으로 본주의 시총이 5,172억이고 우선주의 시총이 4,021억으로 합하면 약 9,200억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거의 50% 넘게 가지고 있다 보니 실질적인 시총은 9,200억의 절반인 4,600억가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1년간의 지배부분 순이익은 891억입니다. 실질적 시총이 4,600억 밖에 되지 않는데 891억을 벌었으니 대략 PER은 5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PBR은 0.31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은 주당 4,000원을 주었으니 본주 기준 시가 배당률은 7.26%입니다. 신영증권은 가치투자로 유명한 증권사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능력으로 올해까지 50년 연속 흑자 기업이기도 합니다.
증권회사 이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신용대출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영증권은 개인의 과도한 비투를 막기 위해 신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올해 반대 매매는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로써 신영증권은 수백억의 기회비용을 날린 셈인데 주주 입장에서 좋아해야 하는 건지 싫어해야 하는 건지 애매하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18개월 전 신영증권에 총 6,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분할 매수로 매수 단가는 57,800원에 1,100여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 결산법인이다 보니 오늘 배당금이 입금되었네요. 저는 2개의 계좌에 신영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ISA 계좌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고 171만 6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좌에서 202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170만 9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6,600만 원 투자로 대략 세금을 제외하고 340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28만 3천 원을 받은 셈이고 365일로 나누면 매일 9,300원을 받은 셈입니다. 매일 국밥 한 그릇 값은 받은 셈이네요. 아, 요즘엔 인플레로 웬만한 국밥 값이 만 원을 훌쩍 넘더라고요. 콩나물국밥 한 그릇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받은 배당금으로 저렴한 종목 몇 가지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인 7월 2주차 보고서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더라도 경제관념이 부족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기사를 하나 보십시오. 로또 1등으로 받은 당첨금 14억을 8개월에 탕진하고 절도범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도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20대 청년은 소득도 변변찮은데도 그저 멋져 보이고 싶은 욕망에 중고 수입차를 대출을 껴 구입했습니다.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3개월 만에 빚만 남고 차는 다시 헐값에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안타깝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2007년 인터뷰에서 자녀에게 매주 1달러의 용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또래 친구들이 받는 평균 용돈의 10% 수준이었습니다. 그 대신 빌 게이츠는 집안일을 도와줄 때마다 용돈을 추가로 주었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소비를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석유 재벌 록펠러 가문도 자녀 경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3분의 1인 마음대로 쓰고 3분의 1은 기부를 하고 3분의 1은 저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면 용돈을 올려주고 지키지 못하면 용돈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면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자녀의 경제 교육은 더욱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자녀의 경제관념을 키우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서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매주 2,000원의 용돈을 줍니다. 친구들보다는 적은 용돈입니다. 대신 추가로 성과급을 줍니다. 독서는 30분마다 500원, 청소를 도우면 500원, 엄마 아빠에게 안마를 해주면 500원, 핸드폰을 하루 1시간 이하 사용하면 1,000원, 학원에 한 번도 안 빠지면 금요일에 500원, 자기 전에 이불 정리를 하면 500원, 독서 노트를 작성하면 1,000원,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받은 용돈은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은 무엇을 사든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도록 하고 기재를 누락 없이 잘하면 또 추가로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확실히 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쓸 때는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잔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내일 내가 쓸 돈과 남을 잔액을 스스로 계산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소비를 절제하고 자기 책임하에서 예산과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초등학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수시로 돈을 주거나 필요한 것을 그냥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규칙을 정함으로써 돈을 버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용돈을 관리하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2년 7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해서 평가액이 감소했습니다. 7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2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고 월간 평가액은 마이너스 197만원 마이너스 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년 연도 기준으로는 현재 원금은 5억 100만원이 되었고 평가금액은 4억 6186만원으로 마이너스 3917만원, 마이너스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을 맞아 저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매수하였고 이번 주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신영증권에서 나온 배당금 일부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주에도 새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새 종목 중 매수 당일 많이 빠진 종목을 위주로 골고루 매수하고 있습니다. 새 종목은 LX홀딩스, 태광산업, 인상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이 종목들은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X홀딩스는 881주를 매수하여 현재 평가액이 788만원이고 태광산업은 6주를 매수하여 현재 평가액이 544만원이고 인상가는 2297주를 매수하여 현재 평가액은 462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종목으로 더욱 분산하고자 합니다. 여러 종목으로 분산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골고루 매수하면 한 종목에 문제가 생겨도 적어도 배당금만큼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매년 3천만원이 넘는 배당금만 받을 수 있다면 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지지부진해도 충분히 버틸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모두 20종목인데 적어도 30종목까지는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5개 종목의 비중도 조금씩 줄여서 골고루 분산하려고 합니다. 비중을 조정하기 전에 주가가 조금 올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금호석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현재 자사주 매입도 끝났고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이니 자사주 소각 공시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지난 3월 1,500억 원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하면서 취득이 완료되면 전량이익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자사주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오고 만약 주가가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 맞추어 일부 비중을 줄여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우선주는 현재 마이너스 16%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올해 받은 배당금을 생각하면 금호석유 우선주의 현재 평가액은 마이너스 한 자리 수준이고 요즘 같은 장에 비교적 선방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금호석유의 자사주 소각 공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순자산 9억 원으로 퇴사하면 굶어 죽습니까? 진지하게 문의드립니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는 회사에 다니고 나이는 40대 중반, 현재 연봉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독신이고 결혼은 사실상 포기했으며 사회부적응자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모아놓은 자산은 8억이 조금 넘고 중대형 차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전세 1억 후반 거주 중입니다. 8억 자산은 전부 현금성이고 주식에 4억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사면 안 파는 스타일이고 테마주, 급등주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2천만 원 손실 중이네요. 부모님도 순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고 형제들도 다들 잘 나가는 기업 다니고 있어서 제가 제일 가난합니다. 부모나 가족 부양에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그냥 때려치고 싶습니다. 실무자 때는 하루 종일 인터넷이나 하고 앉아있던 관리자 일 다 해준다고 야근, 주말 근무가 일상이었는데 제가 관리자가 되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맨날 노는 직원도 아주 편안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도 일 대충 하고 월급 루팡으로 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자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월급 루팡들만 신나는 이 구조에 끝도 없는 순환근무로 내년에 내가 어느 도시에 살게 될지도 모르고 세상 미친 놈 팀원으로 들어오면 그 고통 내가 다 감내해야 하고 화병이 도져서 정신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퇴직금 합치면 9억 정도 되는데 독신으로 산다는 가정하에 회사 때려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월 소비 수준은 카드 150만 원에 기타 현금 조금 더인데 퇴사하고 놀겠다는 건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블로그 등 다 해볼 겁니다. 지금 회사도 밤 11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거 부지기수입니다. 월 100만 원밖에 못 벌더라도 철저하게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블로그 애드센스 등을 하려고 합니다. 문과생이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라 특출한 능력은 없습니다. 대민 업무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친절하게 잘 한다는 칭찬은 자주 받았습니다. 상사가 뭐 시키면 최대한 맞춰주는 스타일이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자리에 앉아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글쓴이의 고민글 내용입니다. 저도 40대이고 최대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퇴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지성인이 많은 카페인 가치투자연구소 회원들의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제가 벌어서 회사 먹여 살리는 중인데 요즘 부쩍 짜증이 납니다. 바로 옆에 놀고 먹는 월급 누팡이 2명이나 있어서 저도 독신이라 8억 목표로 3년 내 은퇴 예정인데 시골 가서 조용히 사는 게 꿈입니다. 9억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6억 은행에 5%만 들어도 3천은 나옵니다. 나머지로 집 사고. 직장 다니세요. 지옥이라는 직장 나오면 또 다른 지옥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은퇴하기엔 모아둔 자금도 부족하고 너무 이른 나이세요. 그리고 결혼은 안 하셔도 연애는 하시는 거 추천요. 휴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독신이라 육아휴직도 불가능하고 병가휴직밖에 없는데 쌍욕이라는 쌍욕은 다 먹을 것 같아서 그만둘 생각이시면 욕먹어도 보면서 휴직하면서 생각해도 될 듯해요. 돈 가치는 떨어지고 생활비는 치솟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극도로 혐오하는 월급 노팡에게 머리 숙이는 경험도 하게 되실 수 있으세요. 신중히 결정하시길. 충분할 듯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파이어족입니다. 저는 올해 5월 퇴직하였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원하는 것, 재미있는 것,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 한 번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안정만 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9억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2년치 생활비 빼놓으시고 투자를 하시든 알바를 하시는 지금부터는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닌 조금이라도 만족하는 일 찾아보세요. 제 주변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회사 일을 본인 일처럼 열심히 하고 내부에서도 인정받던 분들이 나가서도 잘 되더라고요. 회사 일은 대충 하고 나가서 본인 사업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분들은 나간 뒤에 금세 안 좋은 소식 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생 하루 앞을 어찌 내다볼까요? 회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둥바둥 영혼을 갈아 넣어봤자 하루 앞을 모르는 것을 회사에서 이용만 당하다가 병 걸려서 일찍 갈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지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마진 설정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능력껏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편의점 알바까지 생각하신 분이라면 먹고 살 걱정은 없어 보이는 강인한 분이십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관리자가 되어보니 더 화병이 나서요. 일 잘하는 놈한테 더 일을 몰아주는 불합리한 일을 저도 역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장 잘려도 할 말이 없는 근무 태만을 지적한 상사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옆부서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 평생 이런 직원들 어이구 잘했어요 하면서 평생 맘에 없는 소리하며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회사의 복지제도를 최대한 이용한 후 퇴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랑 완전히 똑같으시네요. 동료들, 밑에 직원들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요. 쫄병 때 그렇게 보고서 만드느라 똥 싸면서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과장돼도 내가 만들고 차장돼도 내가 만들고 40살 넘어서 바로 사표 던져버렸습니다. 저도 계속 발령의 연속인데 본사에다 사람 달라고 니들 같으면 이 일을 혼자 하겠어? 라고 따지고 난리를 쳤더니 신입사원을 보내주네요. 일 가르쳐야지, 술 사줘야지 일이 2배로 더 늘었어요. 그래서 때려쳤습니다. 강력히 권고합니다. 때려치십시오. 나오면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낮에 한가한 헬스장에서 남들 일할 때 운동하고 같은 대한민국인데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의 세계요. 재밌습니다. 때려치십시오. 단, 조건이 있어요. 돈은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조건 1,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조건 2, 직장 버리는 순간 똥폼도 버려라. 조건 3, 화장실 청소까지 바로 할 수 있다는 직업의식을 가지세요. 조건 4, 결혼 포기하시고 그냥 연애만 하세요. 조건 5, 가투소 등과 같은 가치 투자를 하는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조건 6, 소비를 굉장히 줄이세요. 알바를 2탕 뛰는 것보다 그냥 밥을 2끼만 먹는 게 낫습니다. 택시 타던 습관, 차 몰던 습관, 고급진 옷, 외식비, 경조사비 다 줄이세요. 가계부 쓰시면서 과거 허세 부리며 펑펑 쓰던 습관을 없애세요. 회사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외로움, 고립감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고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글쎄요. 내가 왜 관두었을까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전 퇴사해서 현재 순자산 현금으로만 7억 정도 있습니다. 매년 불어나고는 있습니다. 내공만 있으시다면 주식, 부동산으로 자산 돌려가며 충분할 듯 보입니다. 중요한 요소가 결국 투자 실력입니다. 투자 실력이 안 되면 9억이든 몇 10억이든 시장에서 아웃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웃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수입 못 내면 인플레이션 대비 자본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각의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입니다. 저도 8년 안에 퇴사를 꿈꾸는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